자, 이제 어려운 거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뭐 간단한 이제 호도법. 호도법은 그냥 일반각을 우리가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 파이를 원줄 3.14로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이제 180도를 가리켜요. 180도. 180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 호도법을 일반각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반각 4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이 파이가 180이기 때문에 이 45를 180으로 나누고 파이 붙여주면 돼. 파이 붙여주면 돼. 왜냐하면 파이가 180도니까 요거 약분하면 그대로 45도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180이랑 45 나누면 얘가 4분의 1 파이가 된단 말이죠. 4분의 1 파이.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럼 이번에는 호도법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분의 1 파이다.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바꾸는데 아까 전에 이 파이가 180이었잖아. 그럼 파이 대신 180 넣으면 돼. 그럼 약분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도법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45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450을 180으로 나누고 파이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파이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냐면 파이가 180도니까 얘 약분되면 마이너스 450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약분하고 요놈 3으로 나누면 6분의 마이너스 15. 한 번 더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파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2분의 5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선생님이 4분의 7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이 파이가 180잖아. 파이 대신에 180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약분하면 얘가 45도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15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다 이제 호도법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호도법으로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이를 구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부채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요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 호의 길이 l은 호의 길이 l은 공식이 r 세타예요. r 세타. 그 다음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고 또 2분의 1 rl도 있단 말이야. 공식이 두 가지야. 왜냐하면 요놈 있잖아, 요놈 2분의 1에 r 곱하기 세타인데 아까 요 r 세타가 뭐였어요? r 세타가 l이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rl 이렇게 된다는 거지. 사실 이 공식들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원의 넓이 하면서 부채꼴 넓이도 같이 공부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 원의 둘레 길이가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 r.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 부채꼴을 요만큼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잘랐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 요 잘라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한 바퀴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에다가 요놈 세타각 넣으면은 우리가 요놈에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가 됐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 파이가 180이었죠? 그러니까 요놈이 어떻게 돼? 요놈이 360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R세타 나온단 말이야. 호의 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도 원래 파이 R 제곱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채꼴 넓이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 분의 중심각 세타 곱해주면 됐었단 말이지. 파이가 180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얘 2만 남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방법. 이미 알고 있는데 얘 우리가 이제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어떻게 해볼까요? 호의 길이가 2파이일 때 중심각과 넓이는 이렇게 한번 내봅시다. 시험 문제 내봅시다. 자, 아까 했죠. 호의 길이 L은 R세타란 말이야. R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가 2파이. 반지름이 3이니까 3세타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중심각이잖아. 중심각 세타.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 나온단 말이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나오죠. 또 넓이 구해봅시다.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였는데 그럼 2분의 1에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3제곱에다가 지금 중심각 구해놨죠. 3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약분하면 3파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공식이 하나 더 있었죠. 2분의 1에 RL도 있었잖아. 그럼 2분의 1에 반지름이 3 호의 길이가 2파이 약분하면 똑같이 3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간단하게 이 공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보통 근데 시험 문제는 요게 더 많이 나와요. 요게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4일 때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4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우리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요거죠. 요거. 그럼 반지름이 R 두 개 있고 호의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둘레 길이가 2R에다가 L 얘가 4란 뜻이죠. 둘레 길이.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최대 최소는 항상 완전제곱식 산술기하 우리가 다음에 배울 미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 RL로 나와 있는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요 놈이었잖아. 2분의 1의 RL.
그럼 요 놈을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면 L이 4-2R이니까 대신 들어가는 거죠. 대신 들어가면은 얘가 2분의 1 R에다가 4-2R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은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R 제곱이 플러스 2R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자 2차항계수로 2차항과 1차항 묶었을 때 자 1차항계수를 반으로 나눈 것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얘 반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더하고 1 빼주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요 놈이 마이너스 R-1 제곱에 플러스 1 되죠. 1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1. 넓이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반지름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반지름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4일 때 넓이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최대일 때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또 중심값도 구할 수 있어요. 중심값. 여기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R이 1일 때 넓이가 1이 최대값인데 그럼 여기 R에다가 1 넣으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값을 넣으면 얘가 2 플러스 L,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L이 2가 된다고. 우리가 넓이가 최대일 때 호의 길이는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중심각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L이 R세타였잖아요. R세타. 근데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2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값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요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우리가 내용은 다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호예요. 사실 뭐 부호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해. 자, 선생님이 이 좌표평면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호 설명은 전국 어떠한 선생님이 설명해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자, 1사분면은 모두 양수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야.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야.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어떠한 강의를 들어봐도 무조건 얼싸안고로 우리가 외우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는 해야지. 이해. 자, 항상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해가 충분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1사분면에 어떠한 점, 우리가 P점이라고 하는데 얘를 A, B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점과 이 P점이 이루는 자 이렇게 동경이 있을 것이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고 하면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가 뭐가 돼?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B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1사분면에서는 A도 양수, X축 양의 방향이니까 B도 양수가 되죠. 그리고 요 놈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1사분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점이 1사분면에 있을 때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이었죠. 이게 코사인.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고, 탄젠트도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되는 거고, 사인도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라. 그래서 모두 다 양수. 이번엔 이렇게 해봅시다. 이사분면. 이사분면에 마이너스 a, b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또 x축과 이루는 이렇게 쭉 직선을 연결해 보면 또 이렇게 x축에 또 수선의 발 내려보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마이너스 a, x 좌표가. 그럼 요 길이가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가 되고, 요 놈이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에 b 제곱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x축과 이루는 각이 여기도 세타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요 직각삼각형에서는 보세요.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럼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라고. 빗변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나오는 거고, 코사인은 양수분의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 되는 거고, 탄젠트도 음수분의 양수 되는 거니까 음수 되는 거라고. 이사분면은 그래서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3, 4분면, 4, 4분면도 그려보면 3, 4분면도 이렇게 또 그려보면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길이가. 그리고 요 빗변 같은 경우에는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 해보면, 자,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 빗변은 양수고 밑변 높이는 다 음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양수분의 음수 되니까 음수 되는 거지. 사인 음수. 그 다음에 코사인도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양수분의 음수 되는 거니까 음수 되고,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였잖아. 그러니까 음수분의 음수니까 만나서 양수 되는 거지. 그래서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4, 4분면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굳이 뭐 만들 필요는 없어. 선생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냥 얼싸안고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만들어 볼 필요는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 부호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자, 원점 5와 4, 마이너스 3이 이루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문제 내봤어요. 간단해요. 무조건 우리가 좌표평면부터 그리는 거야. 자, 원점과 4, 마이너스 2루는 원점과 2루는, 자, 동경이 나타낸 각인데 간단하죠? 얘 몇 사분면이야? 지금 4, 사분면이지. 항상 x축에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자,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지. 근데 요거 마이너스 3도 쓰지 마.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밑변이 4고 높이가 3 된단 말이야. 4, 3.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변이 5가 되지. 5. 아까 이건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점만 찍고 얘가 몇 사분면이냐만 알면 돼. 4, 사분면이다. 이게 동경이 이루는 게 4, 사분면에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다 이제 사인이 뭐였어? 사인이 요거잖아. 5분의 3이고. 코사인이 요거죠. 5분의 4. 근데 앞에 2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사사분면이잖아요. 아까 얼싸 안 꼬였죠? 사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몇 사분면에 위치했는지만 부호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5분의 8이니까 두 개 더하면 5분의 5 되는 거니까 1이 이렇게 값으로 나오는 거야. 굳이 선생님이 아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붙였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길이만 보면 돼. 길이만 보고 우리가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인 6분의 7파이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플러스 탄젠트 4분의 5파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값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부호 결정할 때 만약에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면 항상 이 분수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만 찾으면 돼. 가장 가까운 정수만 찾으면 돼요. 그럼 6분의 7이랑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얘를 사인 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파이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정수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 얘도 4분의 5. 4분의 5랑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예요? 얘가 1이죠. 얘도 1이지. 그러니까 얘가 탄젠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정수에다가 파이만 붙인 거죠. 지금 선생님이 나눈 거지. 자, 그럼 얘 봅시다. 얘는 아까 파이가 뭐였어요? 180도였죠? 파이가 180도. 그럼 얘는 180, 얘는 30도잖아. 그럼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보면 된단 말이야. 자, 파이가 180이잖아. 여기가 시초선이었지. 파이 180도만큼 가서 6분의 파이 30도만큼 더 간 거죠. 그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이라고. 그럼 얘는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데 항상 x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180만큼 가서 30도만큼 더 가면 여기 직각삼각형 그려보면은 여기가 30도란 뜻이죠? x축과 이루는 각.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가 되지. 이번에 요놈은 시초선언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파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 180만큼 가서 다시 마이너스 자 60도만큼 더 간 거지. 이렇게 간 거지. 180만큼 가서 6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요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는 거죠. 무조건 얘 따라간다. 뒤에 있는 거 코사인 3분의 파인데 여기 2, 4분면이잖아. 그럼 코사인은 음수가 되지. 사인만 양수니까. 얘도 이렇게 되지. 자, 얘는 시초선언부터 시작해서 파이만큼 180만큼 가서 자, 얘가 45도죠. 45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란 말이야.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지. 근데 얘는 3, 4분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 30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었죠. 코사인 30도, 아니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었죠. 탄젠트 45도, 45도는 우리가 1이었지. 그래서 얘가 0이 나오는 이런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삼각함수 부호는 결정할 때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프에서.
항상 요 분수, 유리수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찾아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대분수처럼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가 요런 문제도 나와요. 요런 문제. 만약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이 양수이고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이 음수일 때 세타가 나타내는 사분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려고 하면 얘가 양수랑 양수 곱하든지 혹은 음수랑 음수랑 곱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경우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럼 얘가 양수였지. 양수였으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돼. 두 번째 경우는 음인데 사인이 음수일 때 그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얘는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잘 보세요. 1사분면은 모두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야. 세 개 다 양수야. 얘만 유일해. 나머지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만 양수니까 반드시 2, 3, 4분면에서는 양수가 되는 게 딱 하나만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 4분면에서 양수가 될 수 있는 게 3개 또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양수고 탄젠트만 음수야. 근데 이러한 사분면은 없단 말이야. 무조건 양수가 하나만 나와야 돼.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고 탄젠트만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게 하나죠. 그게 뭐야? 3, 4분면이잖아. 그래서 이거 3, 4분면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조금만 따지면 돼. 3, 4분면. 이게 부호 결정하는 거. 자, 다음 장에서 우리 앞에서 한 거 몇 가지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을 때는 선생님이 무조건 중심각 세타가 1사분면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했던 거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부호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타가 2사분면 각이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맨 처음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는 선생님이 무조건 1사분면 각이라고 설정하고 했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부호까지 신경 써야 돼요.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다. 그럼 세타가 2사분면 각이면 여기서는 뭐야? 사인만 양수지. 얘만 양수지. 나머지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또 번분수로 곱해보면 자, 얘가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넘기면 3 사인 세타가 넘기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3분의 1 나온다. 그럼 선생님이 어떠한 한 가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한 가지만 알면 바로 직각삼각형 그리라고 했죠. 중심각. 자, 요거 이제 3분의 1 3, 1이니까 이게 2루트 2 나오지.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요 놈이죠. 3분의 2루트 2. 탄젠트는 요 놈이란 말이야. 2루트 2분의 1인데 아까 몇 사분면이었어요? 2사분면이잖아. 이제 부호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그러면 음수죠. 사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또 이런 문제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들이야. 앞에서 했던 것들인데 앞에서 했던 거는 선생님이 1사분면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근데 지금 예로 드는 것들은 이제 부호까지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사인과 코사인 관계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곱밖에 없단 말이야. 제곱. 그래서 무조건 사인과 코사인 1차식 나오면 무조건 제곱부터 하세요. 제곱부터. 사인과 코사인 이 2분의 1인데 양변 제곱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인 제곱에 2사인 코사인 제곱이 4분의 1 되는데 아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었죠? 그러니까 1이니까 넘기면 2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 된단 말이야. 그럼 사인 코사인 곱이 마이너스 8분의 3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하나 무조건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예전에 곱셈공식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셈공식 변형식이 두 개 있었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요 놈이랑 a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2ab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요거를 바꿀게요. 사인 코사인으로 바꿀게요. 그럼 결국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2 사인 코사인에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이 2 사인 코사인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아까 2분의 1이었죠. 이제 4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으니까 넣어주면은 플러스 4분의 3.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거지.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이, 자, 요놈 또 들어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이, 자, 요거 넘어가면 얘 1이고 요거까지 넘어와서 계산하면 4분의 7 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양변에 루트 씌우면 이 사인 빼기 코사인이 뿔마 루트 4분의 7 된단 말이에요. 루트 4분의 7. 그럼 얘가 뿔마, 자, 요거 루트 바뀌면 2분의 루트 7 될 텐데, 자, 이제 부호 결정해 줘야 된다. 자, 세타가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아까 파이가 180도였죠? 그러니까 파이에 180도 넣으면 얘가 270도 되고 얘 360도 된단 말이야. 그럼 270도와 360도가 아까 몇 사분면? 4사분면이었지. 4사분면이면 코사인만 양수. 그러니까 코사인만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양수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된단 말이야. 부호까지 결정해야 돼. 자, 두 번째 거는, 자, 얘는 사인 제곱의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삼각함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곱 빼기 제곱 보이면 무조건 합차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얘 무조건 1이었잖아. 1. 그럼 곱 하나만 하네.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나눠야 되네요. 또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얘 구해놨고 위에 식에서 얘는 아까 전에 여기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었고 요 놈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나오는 요런 문제죠. 요런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 하는데 결국에는 부호에서 실수만 안 하면 이 파트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삼각함수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 되게 길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자, 꼭 영상 듣고 보고 꼭 기본 개념서나 문제집 아니면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또 같이 수업해 봅시다. 감사합니다.